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제 홍천의 외국인 계절 근로자를 중심으로 도내에서 모두 19명의 확진자가 나온 가운데 오늘도 추가 확진이 잇따랐습니다. 양양에서는 강릉시민축구단 확진자의 N차 감염으로 20대 1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고 속초에서는 중학생 1명과 20대 여자, 40대 외국인 남자 등 3명이 증상 발현으로 검사를 받은 결과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강릉에서는 서울 확진자와 접촉한 20대가 확진됐고 홍천에서는 광명시 거주자가 확진자 접촉 통보를 받고 검사한 결과 확진됐습니다. 도내 고등학교 3학년과 교사 19,000여 명에 대한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19일부터 시작됩니다. 강원도 교육청에 따르면 고3 학생 13,000여 명과 고3 교직원 6,000여 명은 오는 19일부터 30일까지 보건소나 지역 접종센터에서 학교별로 화이자 백신 단체 접종을 받습니다. 초등학교와 중학교 교직원은 오는 14일부터 사전 예약을 받아 위탁받은 민간 의료기관에서 화이자 접종이 이루어질 예정이고 고등학교 3학년을 제외한 나머지 학생들의 접종 계획은 아직 없습니다. 해마다 도내에서 200건 넘는 차량 화재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날씨가 점차 더워지면 차량 화재 위험도 커져 운전자들의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웅 기자가 보도합니다. 차량에 불길이 타오르고 소방대원이 연신 물을 뿌립니다. 지난달 27일 국도 38호선을 지나던 SUV 차량에서 불이 나 차량이 모두 탔습니다. 앞서 5월 30일에는 양양에서 이른바 차박 중이던 SUV 차량에서 불이 나 차량이 일부 타고 2명이 다쳤습니다. 하루 전인 5월 29일에도 강릉시 왕산면에서 차량 한 대가 타는 등 차량 화재가 잇따랐습니다. 이 같은 차량 화재는 해마다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난 3년간 도내에서 발생한 차량 화재는 686건으로 해마다 평균 200건 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사상자는 41명이 발생했습니다. 올해 들어서도 1월부터 6월까지 110건의 차량 화재가 발생해 7명이 다쳤습니다. 차량 화재의 원인은 엔진 과열과 과부하 등 기계적 요인이 절반가량을 차지하고 있고 봄과 여름에 차량 화재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더운 날에는 엔진룸과 차량 실내 온도가 올라 화재 위험이 커지기 때문에 운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휴가철 같은 데는 장거리 운행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차가 과열되는 경우가 많아서 휴식이라든지 또는 예를 들어서 엔진오일이나 냉각수에 대한 부분들, 특히 노후화된 중고차인 경우에는 자동차 관리가 더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기온이 높을 때는 배터리나 라이터 같은 폭발성 물질을 차 안에 두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비상 상황을 대비해 차량용 소화기를 차 안에 비치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MBC 뉴스 이용입니다. 춘천시가 도심에 있는 낡은 하수 처리장을 시 외곽 쪽으로 옮기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전 부지가 갑작스럽게 발표된 데다 논의 과정도 없었다며 일부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백승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춘천시 근화동에서 운영 중인 하수 처리장입니다. 준공된 지 30년이 넘었고 하수를 처리한 물을 공지천으로 배출합니다. 춘천시는 처리장 시설이 낡고 하루 13만 톤의 하수 처리 양도 한계에 다다라 이전을 고민했습니다. 그러던 중 민간 사업자가 투자를 제안했고 정부의 승인도 얻으면서 이전 계획이 급물살을 탔습니다. 이전 비용은 수천억 원에 이릅니다. 이 중 일부를 민간 사업자가 부담하면 춘천시가 30년 동안 운영권을 보장하는 방식입니다. 춘천시는 하수 처리장 이전 계획이 막힘없이 추진된다면 2026년 12월에는 새로운 하수 처리장이 준공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하수 처리장 이전 같은 대규모 사업이 너무 비밀스럽게 이뤄졌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하수 처리장 이전하는 그 과정이 이게 민간 투자 제안으로 받았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너무 비공개적으로 여태 추진을 해오다 보니까 그 시민들에 대한 어떤 신뢰가 떨어졌다는 거죠. 하수 처리장 이전 부지도 논란입니다. 춘천 의암호 스카이워크 인근에 도로 옆 산으로 둘러싸인 곳입니다. 이곳에는 전원주택을 짓기 위한 택지가 조성돼 있습니다. 사업자는 주택 30채 분양을 계획하고 있고 이미 계약을 한 택지도 있는데 하수 처리장이 웬 말이냐며 펄쩍 뛰고 있습니다. 2년 전부터 계획이 세워졌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개발행위 허가를 계속 받아가면서 일을 했는데 그 전에 시에서 이런 걸 좀 언제했으면 사업들이 투자 안 하고 여러 가지 이제 보완책을 해가지고 나갈 텐데 아무 통보 없이 갑작시 불시에. 이전 부지에서 3km 정도 떨어진 아파트 단지에도 반대 현수막이 붙었습니다. 춘천시는 민간 투자 제한이 들어오면 법적으로 이전 부지 등 관련 내용을 밝힐 수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또 오는 8일 주민 공청회가 예정돼 있어 하수 처리장을 이전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잘 설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하수 처리장을 이전하려면 춘천시 의회 동의가 꼭 필요해 논의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됩니다. 일부에서는 춘천 시내버스 문제는 공론화가 필요하다며 시간을 끌면서 정작 공론화가 필요한 하수 처리장 이전은 일방적이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백소입니다. 강원도 통합 일자리 축제인 2021 온 오프라인 강원 일자리 박람회가 강릉과 춘천, 원주, 홍천에서 열립니다. 강원도 일자리재단은 출범 1주년을 맞아 8월 23일 온라인 개회식을 시작으로 9월 17일까지 4주간 온 오프라인 강원 일자리 박람회를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온라인 박람회는 일자리 통합 플랫폼인 강원 일자리 정보망을 통해 진행하며 채용 설명회, 온라인 화상 면접, 기업 설명회, 취업 특강, 역량 진단, AI 면접 등의 프로그램이 펼쳐집니다. 또 오프라인 박람회는 9월 2일 원주를 시작으로 7일 춘천, 16일 강릉, 17일 홍천에서 열립니다. 더불어민주당 강원도당은 오늘 강릉 녹색도시 체험센터에서 강원도 평화협력 의원 추진단 출범식을 열었습니다. 평화협력 의원 추진단은 강원도와 영남권의 원외 지역위원회와 국회의원이 자매결연이나 후원 담당 의원제로 연결해 원외 지역위원회의 현안사업 해결과 예산 확보에 도움을 주기 위해 출범했습니다. 추진단에는 단장인 안민석 국회의원을 비롯해 김병주, 정성호, 우원식 등 10여 명의 국회의원이 참여했습니다. 강릉시청 여자 컬링팀이 국가대표로 선발돼 2022년 베이징 동계올림픽 출전에 도전합니다. 강릉시청 여자 컬링팀인 팀킴은 지난달 22일부터 강릉에서 열린 선수권 대회에서 1, 2차전을 모두 우승해 2년 연속 국가대표로 선발됐습니다. 2018 평창 동계올림픽에서 은메달을 딴 팀킴은 오는 12월로 예정된 올림픽 자격대회에 출전해 2022 베이징 동계올림픽 출전권 획득에 나섭니다. 평창군이 코로나19로 중단됐던 시각장애인 안마사 파견 사업을 이달부터 재개합니다. 경로당을 이용하는 만 65세 이상이면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이용할 수 있고 2명의 안마사가 하루 최대 10명을 대상으로 안마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번 조치는 이달부터 완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적용되고 백신 접종을 마친 어르신들은 경로당을 이용할 수 있게 돼 시행되는 겁니다. 태풍과 호우 등으로 농작물이 침수되거나 농업시설물이 파손되는 등의 농업 피해가 최근 급증하고 있습니다. 강원도 농업기술원은 도내에서 태풍과 호우 피해를 입은 농작물이 2018년 76헥타르에서 2019년 1,430헥타르, 2020년 3,245헥타르로 급증했다고 밝혔습니다. 농림시설 피해도 2018년 0.1헥타르에서 2019년 23헥타르, 2020년 405헥타르로 늘었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